우리나라 지하철이나 버스는 늘 쾌적한 편입니다. 여름에 더운 날에 지하철에 탔다가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팠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쾌적한 환경이 철저한 관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일까요? 물론 열심히 청소하고 닦는 그런 관리도 있겠지만 오늘 사연을 보면 관리를 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슨 사연이길래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실까요? 한국에서 유도장에 다니고 있는 미국인 피터라고 합니다. 한국에 살면서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멋진 문구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멋진 문구를 접하고 나서 한 가지 운동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격투기를 배워볼까, 주짓수를 배워볼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요즘 대세는 주짓수인 것 같았지만 어릴 때 TV로 올림픽을 보면서 한국인 유도 선수가 예선부터 결승까지 모두 한판승으로 이겨 금메달을 땄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중에 유도를 배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는 유도를 하느니 레슬링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 부모님의 반대로 유도를 배우지 못했죠. 하지만 여기는 유도 강국 중 하나인 한국 아니겠습니까? 어린 시절 유도를 배워보겠다는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더군요. 한국도 유도장이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미국보다 훨씬 많더군요. 집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유도장에 일단 방문했습니다. 나이 지긋하신 관장님은 저를 보며 잠시 당황하시는 듯 했습니다. 제가 먼저 한국말로 유도를 배워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말했죠. 관장님은 그제서야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운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논란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도복을 구매해야 했는데 가격이 비싸지 않더군요. 어릴 때 미국에서 태권도를 배워보겠다며 태권도장에 방문했는데 그때는 도복값만 해도 아주 비쌌거든요. 근데 유도복이 겨우 6만 원이라니? 관장님은 나중에 실력이 많이 늘어서 선수용 도복을 사게 되면 20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은 초심자이고 비싼 걸 주고 살 필요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처음 배우는 태권도장에서는 초심자에게도 선수용급 도복을 판매해서 비쌌던 것이죠. 역시 여기 한국에서는 어떤 취미 생활을 하더라도 초심자에게는 절대로 고급 장비를 권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게 너무 합리적인 문화 같았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초심자에게 실력이 부족하니 장비라도 좋아야지 하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일단 한국 유도장의 첫인상은 너무나 좋았죠.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넓은 매트가 깔린 공간으로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맞잡고 기술 연습을 하고 있었죠. 드디어 유도를 배워보는구나 실감이 났죠. 처음부터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라 낙법부터 해야 된다고 해서 낙법부터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며 팔로 충격을 흡수하는 낙법은 실제로도 굉장히 충격을 완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여기서 훈련하는 모든 사람들이 넘어질 때 팔로 땅을 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유도라는 스포츠에 더욱더 관심이 생기고 흥미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업어치기부터 해서 기술을 배우며 다른 사람과 맞잡고 연습을 하며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도에 재미가 붙어서 일주일에 5번이나 가서 운동을 했죠. 관장님도 저만큼 매일 나오는 사람도 없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열심히 나오는 만큼 잘 가르쳐주겠다며 미소를 보이시는 관장님도 저를 좋아해 주셨죠. 미국에서는 일주일에 몇 번 나가냐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도 있어 가끔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한국은 취미생활을 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한 달 정도 했을까요? 관장님이 저보고 이제는 다른 사람과 스파링을 해봐도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대신에 처음 하는 거고 전력을 다해서 하면 안 되고 다치지 않게 서로 조심해서 해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초심자가 욕심부려 스파링했다가는 얻어맞기 일쑤죠. 그렇게 저보다 키도 15cm나 더 작고 체중도 20kg나 덜 나가는 한국인 친구와 상대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6개월 정도 유도를 배웠다며 한 수 배운다는 생각으로 해보라고 하셨죠. 그렇게 시작된 스파링에서 저는 호되게 혼이 나고 맙니다. 체급에서 앞선 저는 조금은 자신만만했지만 그 한국인 친구를 절대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그 친구는 저를 엎어치고 맺히고 굴려버리는 갖가지 기술을 써가며 저를 바닥에 눕혔죠. 예전에 TV에서 보던 한국인 금메달리스트가 다른 사람들을 엎어칠 때 당하는 그 선수의 심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격차에 충격을 받고 스파링이 끝났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그 친구와는 더욱더 친해질 수 있었죠. 한국어를 잘하는 저를 그 친구도 좋아해 주었고 끝나고 맥주도 한잔하는 사이도 되었죠.
솔직히 한국에 몇 년 살면서 이렇게까지 금방 친해진 한국인은 처음일 정도로 그 친구와 친해져서 운동도 같이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관장님은 종종 스파링을 잡아주며 연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렇게 3달 정도 더 열심히 수련했죠. 관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 스파링을 준비시켜 주시면서 오늘은 그동안 감각도 많이 익혔고 이제부터는 있는 힘껏 해보라며 스파링을 더 강하게 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상대방도 전력으로 스파링을 하라고 지시를 받은 상태였죠. 새로운 사람하고 스파링을 하는 것이고 서로 특징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긴장이 되었습니다. 상대방도 아마 긴장이 되었겠죠? 서로 유도를 배운 지 둘 다 4개월 차 된 초보였지만 비슷한 실력에 죽으림을 다해서 스파링을 했죠.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 스파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 자리에 누워서 한동안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에서 솟구치는 뭔지 모를 기분 좋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뒤로는 스파링을 자주 하게 되며 처음에는 여유가 없어서 뭘 했는지도 몰랐지만 이제는 생각이란 것도 하면서 상대와 붙고 서서히 여유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조르기 기술도 사용하고 상대와 힘싸움도 지능적으로 잘 플레이하게 되었죠. 한 번은 또 다른 사람하고 스파링을 하는데 서로 조르기 기술을 즐겨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닥에 누워서 조이고 풀고를 반복하다가 제가 상대방의 다리를 팔에 끼고 조이는 자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친구의 발이 제 얼굴 앞에 오는 그런 자세였죠. 이런 자세에서 힘겨루기를 하느라 이 자세가 한동안 유지되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친구 발에서 별다른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땀도 많이 나고 운동도 했는데 왜 냄새가 나지 않지? 라는 생각에 킁킁대기 시작했죠. 이상함을 느낀 상대방은 소리를 치며 벗어나려 했고 그렇게 스파링이 끝났죠. 그리고 제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봤죠. 그 뒤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변태 취급을 당했죠. 다른 사람 발냄새나 맡고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 말이죠. 관장님도 분위기가 이상했는지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시더군요. 왜 그런 행동을 한 거냐며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했죠. 아니 발냄새가 안 나서 신기해서 그랬다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말이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미국에서 체육관에 들어가면 썩은 내가 진동하곤 했는데 여기 한국 유도장에서는 그런 냄새가 안 났다는 것도 그제서야 인지할 수 있었죠. 자연스럽게 관장님과 냄새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장님은 조심스럽게 사실 다른 유도관원들이 저한테서 냄새가 많이 난다며 스파링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혹시 오기 전에 샤워를 하고 오는 건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라도 냄새가 날까봐 꼭 샤워를 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 체취 때문에 저와 스파링을 꺼려하고 있다는 것도 놀랐죠. 그리고 집에 가서 사람 냄새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백인, 흑인은 땀이 조금만 나도 미국 체육관에서 나는 그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데 동양인들이 흘리는 땀에서는 그런 냄새가 안 난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영상에서는 백인이 흘린 땀에 젖은 운동복을 코에 가져다 대자마자 집어던지며 욕을 하는 반응. 반면에는 같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 흘린 땀에 젖은 운동복 냄새를 맡고 한동안 계속 냄새를 맡으며 신기하다고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 신기해하는 모습이 마치 저와 같았죠.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고 저와 유도장에서 친해진 그 한국인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발 솔직하게 말을 해주면 좋겠다고 간청했죠. 그 친구는 한동안 고민을 하더니 저한테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있다고 말해주더군요. 하지만 자기는 그걸로 힘들어하지는 않는데 간혹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충격적이었죠. 그 뒤로 저는 냄새에 민감해졌습니다. 여기 한국은 한여름에 지하철에 타도 시원한 바람에 쾌적할 뿐 냄새 때문에 불쾌한 적이 없었습니다. 원래 지하철은 악취가 나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한국에 살면서 그런 인식이 자연스럽게 없어져 있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도 별다른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걸 매일같이 느끼고 있죠. 한국 사람들은 냄새를 관리한다는 개념이 없고 그냥 샤워만 매일같이 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노하우는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정말 꼼꼼히 비누칠도 하고 데오드란트를 발라서 땀을 말려야 하죠. 한참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친구에게 물어보니 예전보다 냄새가 많이 줄긴 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한국에 몇 년 동안 살면서 저 때문에 불쾌했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끔찍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상대방이 기분 나쁠까봐 워낙 내색을 안 해줘서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경험을 토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체취 관리에 힘써야 되겠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냄새 때문에 불쾌해도 그런 말을 하면 더 기분 나빠할까봐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니 본인이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처럼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부끄러움이 잔뜩 밀려오기 전에 충분히 대비하고 와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